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견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정하고 수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되게 유약할 거라고 여겨지는 에스트로겐. 자, 이 호르몬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면요. 뇌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에스트라다이올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이런 거랑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외부의 스트레스를 버텨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신경 완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그 복원력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감정과 공감 능력을 조율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시스템의 효율을 아주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의 기억센터하고 그리고 이성통제센터의 이 세로토닌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그러니까 안테나를 아주 촘촘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테나가 많아지니까 뇌에서 세로토닌이 아주 조금만 분비돼도 뇌 전체가 뭔가 평온하고 안정감이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의 그 갱년사분들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막 우울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세로토닌에 대한 안테나들도 같이 쑥 뽑혀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막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감정 기복을 완화하는 뇌의 최고급 서스펜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아주 거칠고 높은 방지턱 같은 이런 덜컹거리는 상황에서도 에스트로겐이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으니까 뇌 안에서는 절대로 커피 한 방울 안 흘리게 충격을 싹 다 흡수해주는 뇌의 흡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스트로겐의 핵심 역할은 바로 공감이랑 직결되는 옥시토신 회로와의 협업이에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사람과 유대감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옥시토신. 우리 모유 수유를 하는 수유부 여성한테 엄청나게 분비되는 이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 뇌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에스트로겐이 먼저 유전자의 스위치를 팍 켜줘야 됩니다. 유전자 스위치를 켠다는 것은 이 에스트로겐이 특정 유전자 부위에 딱 결합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뇌 핵심 영역들에서 옥시토신에 대한 수용체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공감 안테나를 길게 그리고 여러 개를 쫙 뽑아 올리는 거죠. 덕분에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저 사람의 뒷감정이 어떤지 이런 인지적 공감에서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마치 내 것처럼 온전하게 느끼는 정서적 공감 능력까지 아주 최상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즉 공감 능력이 극대화된다. 우리가 막 힘들고 그럴 때 누군가랑 그냥 대화하는 것만 해도 위로받고 두려움이 싹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이 뒤에서 공감 회로를 아주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정서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것 외에도 가령 회사에서 상사에게 막 엄청 크게 혼나거나 갑자기 위협당하는 그런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작동을 해서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조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생물학적 오케스트레이션의 진짜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크게 혼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럼 뇌에서 부신까지 딱 이어지는 비상 알람 시스템이 켜집니다. 이게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핵심 축이에요. 그리고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뿜어져서 심장도 막 뛰고 진땀 나고 동공도 확대돼서 어디 도망갈 구석이 없는지 찾아보게 되고 근긴장도 확 올라가죠. 도망가야 되니까 또는 맞서 싸워야 되니까 이른바 fight and flight, 투쟁과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서 싸워서 장렬히 전사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다시 평온을 되찾거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이때 에스트로겐은 이 스트레스 알람을 그냥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크게 알파와 베타 두 종류가 있는데, 알파 수용체는 가속 페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사에게 혼나고 막 바짝 긴장해야 되는 그 순간에 되려 부신을 쥐어짜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즉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존을 위한 반응, 심박수 막 뛰고 호흡 가빠지고 에너지 막 폭발적으로 늘려서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리고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도망가거나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반응이 생존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진짜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곧바로 두 번째 수용체인 베타가 등판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베타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뇌 안에서 아주 강력한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가바, 감마 아미노 부틸릭 애시드라는 화학 물질을 뿜어내도록 명령을 하게 되고, 이 물질이 분비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원적으로 딱 차단해 버리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오 그만해, 캠 다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장박동도 서서히 정상으로 들어오고 막 쿵쾅거리는 감정적 동요도 많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들은 아마 진화생물학적으로 좀 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과거에 진짜 포식자들이 많았던 백악기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원인과 현대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원인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몸의 스트레스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와 달리 요즘에는 거친 사회 환경 때문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항상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란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의 엑셀과 브레이크 시스템이 갱년사분들이 겪는 갑자기 막 피로감 느끼고 밤에는 잠 못 자고 머리는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면 이 강력한 베타 수용체의 브레이크가 사라지게 되니까 몸의 스트레스 알람 시스템이 시도 때도 없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별일 아닌데도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한숨 많이 쉬게 되고 그런 신체적 불안이나 피로감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이야기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인간의 행동과 성격은 결코 단 하나의 호르몬이 켜고 끄는 그런 단순한 작용이 절대 아닙니다. 내면의 생존 본능, 그리고 전두엽의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맥락을 실시간으로 막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정교한 생물학적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지위를 지키고 공격성이랑 관대함을 막 오가면서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가고요. 에스트로겐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타인과 유대관계를 쫙 끌어내는 지휘자인 셈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남성 호르몬을 맞았다라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만으로 갑자기 공격적이고 이기적으로 확 돌변했던 여성 참가자들, 그 플라시보 효과, 그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가 사람의 태도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바꾸주는지를 진짜 소름 같은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원래 T 성향이니까 공감을 잘 못해, 나는 MBTI I니까 나서는 건 좀 잘 안 맞아, 혹은 나는 원래 성격이 되게 소심해, 이런 꼬리표 효과가 그 사람의 잠재력을, 또 본성을, 그리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가 가진 그 무한한 유연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막 억누르면서 내 진짜 모습이 아닌 얄팍한 연극을 하고 계실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지 오늘 하루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병탐정 김원장이었습니다.